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딥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에는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테이에서는 그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생할 지방선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충북 지역에서 주목받을 그런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정치인들은 누가 있는지,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충북의 70, 80 세대를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손인석 정무특보 내정자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내일쯤에 아마 정무특보로 정식 임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북도의 정무특보 가운데는 최연소입니다. 1971년 생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971년생이면 54살입니다. 뭐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뭐 많은 나이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최연소 정무특보로 이제 내정이 됐고, 그래서 이 손인석 정무특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다소 보수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유연하고 구구적인 그러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지금 현재 김영환 지사에 잇따른 극우 행보, 윤석열 대통령 비호 행보에 정무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게감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손인석 특보의 그 무게감이 어떻게 김영환 도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JC 중앙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도 사진 찍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사진을 찍고 아주 유명한 인사들하고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사진을 찍고 이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활동을 해왔거든요.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상당히 크게 성장해 오다가 지난 한 12년 전쯤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낙마한 그러한 이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절치부심했다가 이번에 충북도 정무특보로 가게 됐는데요. 본인이 당장 정치에 나설 뜻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정치를 하라는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다면 충북도의 정무특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주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환 지사가 친윤 행보를 계속 해오고 있는 데다가 조만에 충청권 다른 시도지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 조언을 어떻게 할지, 그 조언이 먹힐지가 일단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김영환 지사의 정무 라인들이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평균 11개월, 4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1년 조금 넘게 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한 개월 수보다 더 중요한 건 김영환 지사의 이른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영환 지사가 이제 정무 라인을 임명을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면 답답해한다,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만둔 정무 라인 가운데도 그만둔 건 지난달입니다만 실제로 그만두게 하는 행보가 보인 거는 4달, 5달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인석 정무특보는 지방선거 1년 조금 넘게 남긴 시점에서 지금 입성을 하기 때문에 과연 또 몇 달
쓰여지다가 많은 존재가 될 것인지, 내년 지방선거 때도 김영환 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선거 설계자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손인석 정무특보의 그런 행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손인석 정무특보랑 이제 대학 동기인 최진현 정무수석 보좌관이 있습니다. 같은 1971년생인데요. 벌써 청주시의원을 3번이나 역임을 했고, 청주시장 선거에도 지난번에 이제 도전한 적이 있다가 컷오프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전 행보를 계속 해나가는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젊은 그러한 이제 정치인이죠. 근데 이번에 자기 친구인 손인석 정무특보가 입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청주시장으로 도전할지 어떤 뭐 다른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이고 그 인간관계가 폭넓다고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최진현 정무수석 보좌관의 진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이루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진두지휘하고 이번에도 큰 실적을 냈다고 하죠. SK하이닉스 때문에 청주 지역 경제가 들썩들썩하고 이번에 파격적인 그런 성과급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SK하이닉스에서 잔뼈가 굵은 이루 부사장도 1971년생입니다. 조만간 이제 나이가 차면 어쨌든 회사를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잘합니다. 인물도 훤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SK하이닉스를 대표해서 10여 년 이상 대외 업무를 봐왔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나와서 기부 활동 이런 걸 해서요. 얼굴이 또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할지는 늘 주목이 되는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김수민 정무부지사 1986년생입니다.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고,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역임한 바 있는 그런 잔뼈가 나름대로 굵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정무부지사로 취임을 했고, 조금씩 자기의 역할과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충북도에서 설 앞두고 선물 받지 말라는 운동까지 벌였는데 자기는 받아서 다른 사회복지시를 줬더라고요. 좋은 선행을 했습니다만 좀 정무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기 역할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기 하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수민 정무부지사도 지역에 특히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핫하다고 보여지는 인물은 1973년생인 박완희 청주시 의원입니다. 지난해 입성은 좀 실패했습니다만 민주당 최고위원도 도전하고,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 전에는 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 대표도 맡았었거든요. 점차 자기의 역할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광희 의원이 이제 도당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대통령 선거도 진두지휘해야 되고, 내내 지방선거에서도 충북에 그러한 이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할 텐데, 같은 지역구에 오래 같은 밥을 먹었던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 어떤 최대 수혜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어서 경쟁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상황입니다만은 점점 더 무게감을 이제 늘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청주시 의원은 원내대표 민주당 했을 때
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직도 자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선명성이라든가 어떤 대외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보다 자기 정치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캐릭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단점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진천군 체육회장입니다. 최근에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2기 발대식이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 5명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진천군 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1976년생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떠오르는 신예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그 행사장을 가봤더니 이미 그 민주당의 지역 정치권 인사들하고는 상당히 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송기석 진천 군수도 보니까 뭐 아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송기석 군수가 이렇게 후계자로서 생각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청주도 아닌 군 단위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게 드러내고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상황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요. 진천과 그 중부 지역의 정치 시내로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연종석 전 충북도의원입니다. 1973년생인데 증평군 의회 의장도 했고 충북도 의원도 한 그런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이재영 증평 군수 당시 후보자에게 벼랑간 패배해서 경선에서 벼랑간 패배해서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치 감각이 이제 매우 뛰어나고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증평이 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증평 군수를 내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증평 군수에 입성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도지사까지 도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때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1960년대생들도 있고요. 또 정치 일선에서 나서는 도의원분들, 시의원분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현역은 아닌 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왜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그런 인물들에 제가 주목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충북 정치권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변재일 전 국회의원, 이거 모두 5선을 하셨습니다. 20년 정치를 했고, 도종환 의원도 이제 했죠. 그러면서 지금 지역에는 1960년대생 정치권 인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활동하는 분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 군수, 도지사로 이렇게 쭉쭉쭉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싹이 그만큼 많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후배를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충북 정치권에서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게 청주권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북 전체적으로 또 대부분의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60년대생들은 자기 정치하는데 조금 더 많은 파이팅이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이렇게 1970년대생들, 1980년대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960년대생들은 현직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이렇게 70, 80 세대와도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걱정하는 것은 젊은 청년층에서
극우, 보수가 아닌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극우화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북 정치권 인사들 중 일부도 상당히 그 극우화됐고 상당히 과격한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충북 지역 그 민들의 정서상 과연 이러한 극우 정치인들이 뭐 내년 선거나 이런 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무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딱 한 번 열렸습니다. 뭐 서울 가서는 많이 열리지만 청주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딱 한 번 열렸고 거기에 그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일부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극자나 극우를 상당히 좀 꺼려 하거든요. 그건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이제 그런 배경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거론한 인물들, 또 미처 거론하지 못한 인물들, 이런 70, 80 세력들이 지금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선배님 세력,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구태 세력으로 평가되는 그런 인물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70, 80 세대가 쉽게 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끄는 지역 소멸을 앞둔 이런 충북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싸가지 없다고 그냥 폄훼하고 내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선의 경쟁을 통해서 어차피 세대는 바뀌고 인물도 바뀌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의 미래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딥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